당신이 마침내 진정한 자신에게 깨어날 때 세상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위험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카를 융은 영적 각성을 경험한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를 충격에 빠뜨린 어떤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깨어난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지나 악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질투와 그림자 투사입니다. 융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절대 타인에게 드러내서는 안 되는 5가지 비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롭게 보이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작동 원리에 근거한 심리적 생존 전략입니다.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집니다. 오늘 나는 융이 경고한 5가지 비밀과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로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이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날 때 당신의 인식은 완전히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 상황, 숨겨진 흐름을 읽을 때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차별화된 인식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고 직관을 발전시켰으며 무의식 속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현실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융이 발견한 그림자 투사를 떠올리세요.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인식을 완전히 신뢰하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확신은 그들의 의심을 자극하고 그 의심은 곧 분노로 변합니다. 융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인식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깨어난 자들은 의로운 심판자 원형의 표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확신을 가졌다는 이유로 공격했습니다. 비난은 항상 같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아는 척해. 당신은 거만해. 당신은 사람들을 판단해. 하지만 그것은 투사일 뿐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모든 걸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아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직 불안과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패턴에 묶인 사람들에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의 가면 뒤를 꿰뚫어 본다고 말할 때 비록 부드럽게 말했더라도 그들은 즉시 당신을 적대시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을 지탱하는 무의식적 합의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고도 보지 못한 척한다. 우리는 모두 편안한 환상을 유지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확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 합의는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합의를 깨뜨리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융은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깨어난 이들이 단지 자신의 인식을 신뢰했다는 이유로 직장, 관계, 그리고 명성을 잃었다는 사례들입니다. 해결책은 다시 불확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확신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세요. 당신의 인식을 신뢰하세요. 하지만 아직 잠든 이들에게 그것을 공개하지 마세요. 당신의 확신은 당신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이 그것을 지켜낼 때만 진정한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드러내서는 안 될 비밀은 당신의 숨겨진 변화의 지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단순히 무작위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략적으로 변화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상처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발달되지 않은 기능을 성장시키고 심리적 전체성을 구축합니다. 이 과정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개발하지 못하는 당신만의 심리적 영토의 지도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특정한 이유로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자신의 변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족 시스템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가족은 기능 장애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해자 역할을 맡고 누군가는 구원자 역할을 하며 또 누군가는 희생양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계약입니다. 당신이 깨어나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정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게임을 명확히 보고 참여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가족 시스템을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의 변화가 모든 무의식적 합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변화 지도를 드러내면 그들은 당신의 발전을 방해할 길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바로 그 부분을 겨냥할 것입니다. 당신이 해방되려는 순간마다 당신을 옛 패턴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융은 이 패턴을 여러 번 관찰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자신의 치유 여정을 나누면 그 바로 같은 사람들이 변화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공격해오는 것이었습니다. 해답은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내면의 일을 하세요. 당신의 지도를 그리세요. 체계적으로 변화하세요. 그러나 당신의 계획은 비밀로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세요. 당신의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그것이 당신의 성장을 무의식적인 간섭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융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폭발하는 공감자들은 수년 동안 자신을 해치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며 조용히 전략적 전쟁실을 구축해왔다고. 깨어난 사람의 변형 역시 그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조용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방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숨겨진 채로. 세 번째로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은 배신에 대한 당신의 한계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배신에 대한 반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성 이전에는 학대를 참거나 사람들을 변명하며 타인이 당신을 다치게 했을 때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각성 후에는 융이 말한 선택적 공감을 발전시킵니다. 당신은 여전히 깊이 공감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의 어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 한계는 복수심도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저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 그 선을 넘을 때 무엇을 할지도 정확히 압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성숙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조종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정확한 한계를 알면 그것을 끝까지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이 그 한계를 너무 일찍 적용하도록 유도해 당신을 공격자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융은 깨달은 공감형 인간들이 경고 없이 한계를 적용하는 법을 배우면 심리적으로 무적이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조종자는 예전처럼 용서와 인내를 기대하며 선을 넘지만 이번엔 즉각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각성한 사람은 한계를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종자는 대비하거나 변명하거나 타인을 끌어들여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다시 배신하면 완전히 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들에게 전투 계획을 준 셈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음 배신 전에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당신을 비이성적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식이 틀렸다고 가스라이팅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한계를 비밀로 유지한다면 배신은 협상도, 설명도, 드라마도 없이 즉각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각성한 사람은 그저 조용히 관계에서 빠져나가고 조종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연민의 무장화입니다. 진정한 연민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악용할 사람에게는 그 한계를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배신에 대한 당신의 한계를 완전히 비밀로 유지하세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는 명확히 하되 그 지식을 시험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숨겨야 할 비밀은 바로 당신의 성스러운 상처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모든 사람은 깊은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윤근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통합 이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처음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끝없는 고통의 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합한 후에는 무언가가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한때 당신을 지배하던 패턴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소화하고 그 안의 교훈을 통합하며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치유된 상처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시 피해자의 역할로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던 원형 아키타입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피해자는 매우 강력한 원형적 에너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때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다시 피해자 자리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치유가 그들의 상처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피해자 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성스러운 상처를 드러내면 그들은 당신을 여전히 부서진 사람처럼 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아직도 당신을 규정하는 것처럼 언급하고 당신이 존중받아야 할 순간에 동정심만을 건넬 것입니다. 당신이 힘에 집중하려 할 때 그들은 다시 당신의 아픔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의식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을 힘으로 바꾼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게 자신이 멈춘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 다른 위험을 발견했습니다. 신성한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 그는 그것을 부정적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원래 상처를 만들어낸 것과 같은 역할을 재현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을 시험하고 새로운 형태로 같은 패턴을 보내 당신이 그 교훈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한 상처를 비밀로 간직하면 당신은 보호받습니다. 무의식적인 반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이 지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이 아닌 힘의 원천에서 말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깊이 이해하지만 세상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를 약으로 바꾸고 이 약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상처를 설명하거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신비로운 완전성입니다.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깊은 그림자 작업을 통해 윤기 말한 페르소나 인식을 얻게 됩니다. 사회에서 자신이 쓰는 가면은 그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르소나에 의해 통제되는 반면 당신은 페르소나를 의식적이고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 역학을 읽고 그에 따라 조정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유연합니다. 당신은 정교한 심리적 인식을 발달시켜 세상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진실성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전부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사회적 가면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가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로 자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불안은 폭발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통제한다면 무엇을 숨기는 걸까요? 그들이 나를 이렇게 읽는다면 내 안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윤근 깨어있는 사람들이 종종 완벽에 가까운 사회성을 발달시킨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수준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분석하고 은밀하게 판단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윤근, 빛을 감추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을 읽고 사회적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당신의 작은 결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금은 불완전하고 조금 이상하고 조금은 인간적으로 보게 두세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략적 겸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무의식적인 반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로하고 당신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기억하세요. 윤기 묘사한 희생양 현상에서 고도로 발달한 영혼들은 종종 집단의 그림자 투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집단의 숨겨진 병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완벽함을 감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가 당신에게 투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비우마이월을 이해했으니 이러한 비밀을 숨기는 것이 비윤리적이거나 진실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윤근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의 목표는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완전하고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걷는 외과인은 자신의 수술 기술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술가는 자신의 기술 수준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나는 순간 효력을 잃습니다. 깨어난 자들은 자신의 의식이 무의식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이 공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확신은 타인의 의심을 밝혀주고 당신의 변화는 타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한계는
타인의 착취를 밝혀주고 당신의 치유는 타인의 희생을 밝혀주며 당신의 완벽함은 타인의 혼란을 밝혀줍니다. 당신은 타인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관리할 책임이 없지만 당신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적 성장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근 깨어난 사람들이 너무 일찍 자신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수십 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되고 고립되고 조종당하고 궁극적으로 집단 무의식의 힘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회가 허용하는 의식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5가지 비밀은 은둔이나 은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와 공유하는지 전략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진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치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말은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성장 경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변화 계획을 공개하십시오.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 없이 경계를 정하십시오. 당신의 신성한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완벽함을 숨기십시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주권입니다. 윤기 주권을 이해했듯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힘을 숨기려면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윤기 발견했듯이 변화의 본질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가장 큰 힘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소 인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침묵과 자각의 결합은 극복할 수 없는 심리적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 5가지 비밀을 지킬 때 윤기말한 의식적인 관찰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의 게임을 이해하고 투사된 그림자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의식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답을 받는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변호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이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명 없이 그저 관찰하고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한계를 정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공감자에 대해 윤기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공감합니다. 즉, 완벽하게 전략적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같은 원리로 행동합니다. 그들의 의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 의식을 드러내고 언제 보호해야 할지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이미 이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어 관계, 직장,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부터 이 5가지 비밀을 지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과시하지 마세요.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숨기세요. 자신의 한계를 비밀로 하세요. 신성한 상처를 보호하세요. 당신의 특별한 완벽함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숨기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덜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실함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실함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남아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의식 수준을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윤기 깨달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비전은 완벽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의식은 운명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깨어났을 때 당신은 의식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의식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5가지 비밀은 당신의 방패입니다. 그것들을 보호하세요. 당신이 보는 것을 믿으세요. 침묵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세요.
설명 없이 경계를 정하세요. 탐욕으로부터 상처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완벽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감추세요. 편집증에 시달리거나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둘 다 마스터합니다. 윤기 묘사했듯이 깨달은 사람의 특징을 스스로 인식한다면 당신은 인류에게 의식을 확장하는 드문 집단의 일원입니다. 5가지 비밀 중 당신의 경험과 가장 깊이 공감되는 것을 댓글로 공유하세요. 당신의 여정을 공유하고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융의 영적 깨달음과 심리적 주권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하세요. 자신의 의식을 보호하면서 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뵙겠습니다.